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변호사를 겨냥한 원한으로 인해 죄 없는 무고한 분들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식에 많은 시민분들의 댓글 반응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바로 오죽했으면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왜 저런 댓글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고인이 되신 분들을 겨냥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겨냥한 사건이었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법조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떠드는 윤석열을 빗댄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저들 중에는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 역시도 적지 않습니다. 해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업은 더더욱더 자기가 맡은 일에 편중이 되거나 편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과 그 밑에 부하들이 나라의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시작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윤석열의 사고방식과 의중인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지극히 편협하고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수차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윤석열의 의중이 법조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랍니다. 제정신일까요?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은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산업인재 양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물건입니까? 학생들이 기계입니까? 주 120시간 근무 발언에 이어서 연이어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 자체가 근대화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윤석열 뿐입니까? 성일종은 오늘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온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한바탕 뒤집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정식 사과를 했지만 저런 발언이 단순히 말실수일까요? 기득권들이 평소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임당의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 당선자 워크숍에서 7월 1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청을 접수가 가능하도록 우리와 맞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교체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민주당 출신 공무원은 찍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놓고 직권 남용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 모양인데 그 밑에 따까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의 재판이 있었지요. 법원은 유시민 작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시민 작가는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이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한동훈이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왔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죄가 나왔다고 한동훈이 검사로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한다.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 방조했다고 본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제게 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몫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에서 무죄를 다퉈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잘못 분명하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행태, 물론 1년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이 피해자가 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직책과 법무장관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렇듯 한 개인에게까지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스트레스를 준다라면 이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법을 가장한 갑질인 것이죠. 해서 대구에서 발생한 일들이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임에도 저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김영민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삼권 분립이 검찰에 의해 삼권 통합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당원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고 있어 답답하다. 함께 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라는 글을 올리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온 천지가 지뢰바치고 온 천지가 적폐들인데 보통 일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상대하기도 벅찬데 민주당 내 수박들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지경입니까? 어제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의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고발된 신종 흑색 선전 수법이 나타났는데 이것만 보아도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다라면서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것이다.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 수박 의원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 모욕감이나 욕설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동료들은 이재명 다음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욱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부 의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표현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자, 욕하지 말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자 라는 말로 대신하면서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공감 가는 말씀이죠. 비판보다는 칭찬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뻘짓하는 꼴들을 보고 있으려니 천불나는 게 사실이니까요. 당원들을 팬덤이라고 비하하고 강성당원이라고 폄하하는 이 수박 의원들이 무지하게 못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재명 의원의 말처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재명 의원이 다 간파하고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이재명을 믿고 인내하며 차분하게 기다려 봅시다. 비판은 하되 합리적인 비판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욕설을 하더라도 무식하게 하지 말고 예쁘게 귀엽게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자면 에라이 띠바떼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